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어보는 화요일의 더 락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는 두 분,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제 3차 경선에 올라갈 두 분이 발표가 됐습니다. 최종 두 명은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됐는데요. 이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후보자 성명은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안타깝게 이번 결과에 아쉬움을 남기신 후보님들께서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3차 경선에 진출하신 후보님께는 아울러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과반 득표자는 나오지 않았고 과반이 있었으면 이제 그분이 최종 후보가 되는 건데 과반이 없었고 4명 후보 중에 이제 김문수, 한동훈 후보 두 분이 됐습니다. 다시 또 이제 찬탄, 반탄 구도가 됐는데 일단 우리 조갑재 대표님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오랫동안 이게 치열한 노선 투쟁을 통해서 예, 국민의힘이 또는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예. 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하. 딱 그 구도가 됐습니다. 예. 김문수, 한동훈. 그런데 의외로 재미있어졌어요. 그래서 예, 우리 정당사에 예, 2대 야당입니다. 음, 2대 이변이 있었어요. 1970년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 후보 당선될 때 모든 사람들이 김영삼 된다고 봤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결선 투표에서 그렇죠. 김대중 후보가 탄생하면서 민주투사가 되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건 하나로. 예, 그리고 1979년 5월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그때는 이철성 총재가 박정희 정권에 좀 이렇게 예, 호의적인 그런데 거기도 1차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나중에 결선에서 이기택 후보가 김영삼 편드는 바람에 김영삼 총재가 등장하고 그 길로 대여 강경 정책을 펴가지고 그게 부마 사태 11호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그런 이변이 있으려면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승자가 되면은 아주 의미 있는 정치 드라마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려면은 보수도 살고 그리고 이 조기 대선판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면서 긴장감 있는 선거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리 김문식 교수님은. 우리 조 대표님께서 좋은 말을 해주셔가지고 저까지 나서서 또 보탤 말이 없습니까? 말씀을 드리긴 좀 면구스럽습니다만은 예, 아까 그 70년에 대통령 경선 당시에 이른바 40대 기수로 때 이제 예상을 깨고 DJ가 됐을 때, 그다음에 79년에 신민당 총재 선거죠. 그때 YS가 되면서 이른바 이제 79년에 박정희 정부의 이제 몰락으로 이어지는 예, 야당의 이제 큰 물꼬를 바꾼 사건이었거든요. 예, 저는 우리 조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당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우리를 좀 쳐다봐 주세요. 우리 당을 좀 찍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창피한 상황에 와 있는 거죠. 대통령이 저 난리를 치고 위헌 위법한 계엄까지 하고 지금 파면됐는데도 대통령과 절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떼지도 않고 붙어있지도 않고 정말 애매한 사이로 되어 있는 데다가 아직도 그 대통령을 그때 당시에 쫓아다니면서 호가호위하고 친윤으로 완장 찾던 분들이 한 번도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는 당입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오히려 지금 당당하게 현역 배지를 달고 어떻게 하면 한동훈의 이 개혁 보수 개혁의 어떤 바람을 막을 것인가. 여기에만 사실은 좀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한 이런 또 움직임도 적지 않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싸움이 지금 사실 내부에서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뒤에는 친윤들이 있고 친윤 뒤에는 또 한덕수 총리까지 업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한동훈 올라오는 거 막아야 되겠다는 걸로 지금 하는 거로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막강한 기득권 구조하고 그 기득권을 혁파해서 보수도 혁신하고 쇄신하고 정말 완전히 황골탈퇴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당당한 보수가 되자고 하는 또 하나의 밑바닥 흐름하고가 지금 정면으로 맞붙는 게 지금 8강, 4강 지금 결승전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 낙관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낙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마지막 결과는 끝까지 봐야 되고 열심히 뛰어야 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극적인 두 진영 사이, 그러니까 기득권 보수와 개혁 보수 사이에 당의 노선을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이 힘싸움에서 예. 한동훈 후보가 이기면 일단은 그 우리 야당사는 아니지만 우리 보수 정당사에서는 새로운 저런 획을 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탈락하면서 이제 지지를 했던 김대식 의원이 곧 내일 예.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하는데 다 갑니다 그쪽. 아, 그쪽 예. 다 가요? 예. 그래서 김대식 의원과 인터뷰 저희가 주중에 준비할 예정이고 일단 우리 한동훈 캠프의 정무조정실장이시잖아요. 네, 우리 김문식 위원장께서 예. 결과 끝나고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뭐 자신감이 상당히 있고요. 아, 자신감 있고. 예. 음. 그리고 뭐 우리가 먼저 말을 하기 전에 내일 토론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남은 기간은 좀 더 겸손하겠다. 아, 겸손하겠다. 예. 그 뭐 토론 생방송이 진행되니까 토론 실제 시간에서 조금 흥분한 것도 있었지만 예. 이제는 좀 더 차분하게, 아하. 좀 더 겸손하게, 아하. 좀 더 예의 바르게 하겠다. 아. 뭐 이런 스스로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조광래 대표님. 자,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이제 내일 이제 또 1대1 토론을 하게 될 텐데 홍준표 후보랑 토론할 때 굉장히 또 3시간 동안 거의 한동훈 후보가 뭐랄까요? 격렬한 토론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제 겸손하겠다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을 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동훈, 김문수는 예. 한 시대를 이렇게 획을 긋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탄핵 반대 그리고 부정선거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다른 쪽은 그렇죠. 탄핵 찬성, 계엄 진압, 부정선거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보수가 지금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고요. 그 두 사람을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예.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기에는 어떤 유보적인 표현 말고 직설적으로 지난 김문수 한동훈 토론 때 보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를 할 때 김문수 후보가 그걸 타당성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본선에서 집니다라고 했어요. 예.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일단 지금 추세로는 여기까지 온 게 한 달 전만 해도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올라갈 줄 생각했던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컷오프 또는 예선에서 끝날 거라고 봤거든요. 예. 그동안에 4월 4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확 달라졌잖아요. 4월 4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자체가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 이렇게 되면서 탄핵 인용되면서 그렇죠. 언론의 보도도 달라지고 거기에 연동돼 가지고 민심도 달라지고 당심도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일단 세를 업은 건 사실이에요. 이 세를 업고 그냥 최종 승자가 된다면은 예. 문제는 한덕수 카드가 의미가 없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 한동훈이 승리하면 한덕수 카드 의미 없습니다.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동훈의 승리는 아하. 이 역사적인 승리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 뒤에는 저는 한덕수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설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한동훈 후보 지지 선언하고 사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까지 한번 해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만큼 한동훈 승리라는 거는 그 드라마가 보통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그 뒤에 있는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예. 그리고 그래 되면은 본선 가면은 김문수 후보가 본선에 가면은 수세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계엄 탄핵 문제에 대해서 좀 방어적 논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후보와 대결했을 부정선거 경우에. 음모론은 마찬가지인데 예. 그런데 그걸 딱 정리한 한동훈 후보가 가면은 굉장히 공세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승패와 관계없이 일단 주도권을 잡으면은 그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거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내일 이제 딱 한 번에 토론하고 그 다음 날 다시 또 이제 다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 내일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는 그러니까 톤 앤 매너에서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톤 다운 시켜서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중간에 말 끊고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이라든지 부정선거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보수가 거듭나야 될 역사적인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토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톤앤맨에서는 훨씬 더 점잖게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이게 사실은 좀 약간 딜레마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낙관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뭐 올라왔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에 대한 상당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틀 사이에 홍준표 후보를 찍었던 우리 당원들과 지지층들이 이틀 사이에 한동훈을 찍을 것이냐 김문수 찍을 것이냐 고민을 할 건데 예. 대충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한동훈보다는 김문수를 찍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틀 사이에 그 홍준표를 찍었던 우리 당원들과 지지층들도 예. 야 한동훈이 좀 그렇긴 한데 예. 그래도 이길 사람이 그래도 이재명을 꺾을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하는 고민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는 당원들과 또 홍준표를 찍었던 당원들의 이 마음이 어디로 갈지가 요 이틀 사이에 지금 이번 당의 후보를 뽑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일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일 하루하고 내일 밤 10시에 하는 토론이 사실은 우리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전략적으로 이재명과 싸워서 몰아붙일 수 있는 이 한동훈 스타일의 이 후보가 훌륭한 것인지 아니면 점잖긴 하지만 부정선거에 빠져 있는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는 게 예. 훌륭한 선택이신지 아마 많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지금 설명드린 두 건의 그 역전 드라마 있잖아요. 예, 예. 1970년, 그게 79년. 결국은 그때 당원들의 혁명이었어요. 예. 그때 국회의원들 중심이 아니라 당원들이 그 당시의 민주화의 열정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변을 낸 건데 예.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대선판만 연관된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당권 문제하고 또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권을 쥔 사람들은 김문수 후보 편인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 편이고 여기에 따라가지 않는 당원들이 난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이래 가지고는 본선에서는 상대가 안 된다. 그리고 계속 변명하다가 끝난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어디가 이 각성 문제의식 이게 의외로 큰 바람을 일으키는 경우가 역사의 전환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70만이 넘는 우리 그 책임 당원들이 예. 그분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를 뽑았던 분들이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준석을 뽑아야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다라는 전략적 선택을 한 거고요. 예. 또 이 70만 명이 넘는 우리 책임 당원들이 지난번에 작년이죠. 7월달 전당대회 때 한동훈을 63%로 지지해 준 분들이에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크게 바뀌지 있죠. 않았습니다.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계엄이 생겼고 탄핵이 생겼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제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조금 거부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예. 그게 지금 4월 4일 날 대통령 파면이 되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보니까 하나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도의 그렇죠. 이 상황이 되고 8대0.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대선에서 이재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게 이제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적절한 선택이 누구일까라는 게 이준석을 선택한 그 당원님들 그다음에 한동훈을 선택한 당원들이 다시 또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할지가 이제 마지막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지금 저 김 교수 설명 들으니까 하나가 제가 빠뜨렸네. 예. 네 번의 이변이 있었네. 그게 바로 이준석 이준석. 대표를 뽑음으로써 대선 승리로 간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때도 역전 아닙니까? 역전 드라마였거든. 맞아요. 예. 그렇군요. 그럼 과연 이번 주 안에 굉장히 많은 정책 이벤트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5월 3일 날 이제 저희는 토요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고요. 하고. 또 알다시피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그렇죠. 상고심 상고심. 선고를 하고 예. 5월 2일 날 한덕수 총리가 출마 출마 선언을 선언을 하니까 하고. 굉장히 바쁘네요. 정치 격변에 격변에 앉으네요. 야, 이게
한국 정치사 이렇게 한 주 안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 대선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자연스럽게 이제 한덕수 후보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두 번째 영상을 볼 텐데 이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을 했고 이제 남은 변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인데 거의 이제 상수가 된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본인이 입장 표명을 언제 할 것인지 이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영상을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대통령 출마 잠깐 계획 지나가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이겁니다. 입장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 있으십니까?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위배 주장하십니까? 예, 기자가 계속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이제 기자들도 이제 이쯤 말씀하셔야지 하면서 질문하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은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입장만 말씀을 하고 있고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비서실장은 이제 이번 주에 초에 사표를 냈고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낸 것은 이제 출마를 돕기 위해서 정치인으로서 이제 전환을 돕기 위한 과정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5월 1일 사퇴 5월 2일 오전 10시 출마 선언이 유력하고 출마 선언 장소는 국회다. 일단 뭐 국회의원 누군가가 도와주면 좀 빌릴 수 있긴 한데 조 대표님. 저는 일관되게 예. 이 사태는 너무나 코미디적인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정당 출마가 정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그리고 맥락이 있죠. 제가 이 자리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한 게 지난 4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광장 세력과 결탁하면서 조기 대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100m를 뛰는데 지금 한 30m 뒤에서 지금 뛰려고 시간 허비 다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시간이 촉박한데 예.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시간과의 싸움 아닙니까? 예, 그죠? 예. 지금 아무리 스케줄을 맞춰봐도 단일화가 스무스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단일화라는 게 그 조건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거 가지고 협상하면 시간 많이 끌고 이래야 여론조사 되는데 뭐 항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구를 어떻게 만들 아니, 것이냐. 그리고 예. 국민의 경선을 완전히 마이너리그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나온 분들이 한동훈 후보 빼고는 다 나는 뭐 그냥 예선 후보 정도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해 가지고 예. 한덕수 마치 무슨 형님 대하듯이 그렇게 해로우니까. 예.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조금 요새 예.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대.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정통성 있는 후보다라는 예. 식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내일 토론 때 그 입장 차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하.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단일화 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하겠다고 하면 입장이 좀 초라해질 것 같아. 그러나 한동훈 후보는 아마도 좀 주체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예. 하면 이 격이 좀 달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일단 그 한동훈 후보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우리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예. 지금 힘든 싸움이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는 지금 멀찍이 지금 경기장에서 일찍 출발해서 앞서가고 있는데 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지금 추격을 하는 상황인데 한덕수 총리 같은 분이 갖고 있는 특장이 있어요. 호남 우파의 안정적인 리더십 스타일,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후보만의 그 특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어떻게든 연끌을 해서라도 다 모아서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세우자라는 그런 당원들의 염원, 지지층들의 염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한동훈 후보도 다 동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른바 한덕수 단일화론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게 아니고 한덕수 후보조차도 우리 보수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에 함께 아름다운 연대를 모색하겠다. 그러나 우리 당의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질 거라고 보고요. 아마 내일 토론에서 그런 거 가지고 서로 공방을 벌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그냥 밥상 차려놓고 한덕수 총리에게 당 받겠는 사람한테 갖다 바치는 식의 이런 단일화 논의가 지금까지 좀 비정상적으로 흘러왔는데 예. 이건 다 밑바닥에 있는 사실상의 의도는 친윤 기득권들의 연명체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만큼 만약에 한덕수 후보와의 연대를 우리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선출이 되면 좀 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후보가 먼저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단일화 연대의 방법을 논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와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저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후보가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좀 상대적으로 예. 뭐 유리하다는 게 안 나오잖아요. 예. 거의 비등비등하잖아요. 예, 그죠? 거의 뭐 큰 가상대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단일화 효과는 없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같은 지지층끼리 서로 지지율을 뭐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식이니까. 예. 지금 이제 채널 A에서 단독 보도를 조금 전에 했는데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 단일화 후 입당 검토한다. 뭐 이런 무소속 신문에 단일화한 다음에 입당을 검토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간판이 아닌 한덕수 간판으로 최대한 밖에서 그렇죠. 여야 세력을 모으는 빅텐트를 꾸린 다음에 국민의힘이 입당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5월 11일까지 입당해야지 만약에 후보로 나온다고 해도 그러면 2번이 된다고 해도 2번 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공식 후보 등록일 전에 예. 입당을 해서 후보로 돼야 예. 뭐 2번 달고 나가는 건데 그러면 5월 3일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사실은 시간 일주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일주일 사이에 토론도 해야 되고 저기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한 3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빡빡한 일정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도 그랬습니다. 단일화 할 때 그 룰 그러니까 그 단판 짓는 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야. 5월 11일까지 안 되면 이제 그 다음 마지노선이 이제 이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하면 된다는 건데 아하.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하더라도 그때 단일화가 돼서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그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2번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때는 무소속 후보인데 2번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투표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때쯤 그렇게 단일화가 된다면 사실은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이제 뭐 없어져 버릴 거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단일화의 주도권이 우리 당 후보 중심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한덕수 총리가 오히려 우리 당 후보의 그 지지율을 높여주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을까. 아하. 저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분이 갖고 있는 또 나름대로 특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만약에 단일화를 진행했다라면 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포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그 당시에 반기문 전 총장의 그 보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쟁해라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 그럼 내가 왜 하나 해갖고 이제 아마 안 했던 포기했던 경험이 나는데 이 정도 수준을 해줬으면 반기문 전 총장이 이렇게 했지 짧은 않았을까. 기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해볼 만하죠. 해볼 만한 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한덕수 예. 이분 뒤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리고 예. 그 핵심에는 당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의 예. 어떤 계산 예. 이걸 국민들이 다 나는 안다고 봅니다. 추미애 의원은 아까 조금 전에 저희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도 있을 것이다. 뭐 이제 이를테면 한동훈 후보가 정책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는 김건희 여사의 마음도 작용해서 지금 한덕수 후보가 나서는 것도 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반 한동훈 기획이에요. 반 한동훈 계획이다. 네, 김- 다 알죠. 그리고 이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 문제가 있어요. 한덕수 대행의 70대 후반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여대생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인상이 예. 어떠냐니까 힘없는 할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 이 말을 다른 분이 하면 안 되는데 조갑수 대표님이 하시면 괜찮은 비판입니다. 그게 무방한 예, 비판이세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은 한덕수 70대, 60대 초반의 이재명 구도 아니면은 50대 초반의 한동훈 60대 초반의 이재명 구도 이런 걸 다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묘하게 예. 그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가장 앞장서서 연판장을 돌린 것으로 알려진 박수영 의원. 예. 박수영 의원이 지금 김문수 캠프에 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핵심으로 지금 예. 캠프를 지휘하고 있는데 예. 이분이 어디선가 언론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그 콘클라베식으로 하면 좋겠다. 교황 선출 방식. 네. 그막 그러니까- 하얀 연기도 피워야 되고 이제 그러면 또 마침 또 묘하게 지금 이 돌아가신 이 교황 후임으로 이제 콘클라베가 시작이 됩니다. 5월 4일인가 아마 시작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콘클라베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콘클라베 하니까 제가 이제 우리 조 대표님 말씀이 생각나는 게 거기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콘클라베에 들어가시는 추기경 분들 연세가 평균이 얼마나 될까요? 많으실 거 아니에요. 추기경 정도 되셔든지 예. 안정감 있는 거기 네. 올라오신 분이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떠오르는 게 지금 한덕수
총리님 나이, 그다음 한덕수 총리가 만났다고 하는 정대철 회장님 나이, 헌정 회장. 같이 또 한다고 손학규 우리 총리님의 나이, 그다음에 뭐 이낙연 우리 총리님의 나이. 그러니까 콩클라베가 맞는 것 같아요. 아. 나이 드신 원로분들이 모여서 밀실에서 문 닫아놓고 아. 우리가 정할게. 뭐 이런 거로 생각되는 콩클라베여서 아, 우리가 정할 게 맞네. 맞네. 우리가 정할 게 맞네. 아 콩클라베는 자기들이 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이 선택하는 게 이른바 원샷 경선 여론조사로 하는 거고 콩클라베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모여서 문 닫아놓고 단판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당 선출된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하고 또 뭐 정대철 회장하고 예. 뭐 이낙연 총리하고 들어가서 야 빨리 결정해. 뭐 이게 콩클라베라고 한다면 물론 예. 박수영 의원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겠지만 아. 제가 그냥 묘하게 기시감이 드는 게 그런 것이어서 참 일반 국민들 입장에 보기에는 지금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선거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예. 아무런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선거판에 뛰어든다 하는 여기에 대한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 한덕수 총리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돼서 트럼프 협상을 지휘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당 후보와 마지막 전 아름다운 경선을 할 거라고 보고요. 예. 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저는 뭐 우리 당 후보가 이길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예. 그럼 한노수 총리가 선대위원장 하시면서 아. 새롭게 지지를 등장하는 높이는 또 새 힘을 정부에 할수 있을 또 것이다. 좋은 역할을 맡으시면 되죠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제 정대철 헌정 회장에 전화를 해갖고 단일화 도와달라고 해라 이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적절하지 않다. 어떤 이게 당원들에게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또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아니 이게 뭐가 부적절하냐 왜 패배주의냐 또 이렇게 또 다시 말씀을 했다고. 그러니까 뭐랄까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 저도 인터뷰 많이 해봤지만 막 반론 세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이게 무슨 패배주의냐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 보면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시다 예. 이런 느낌 받아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슷한 취지 그렇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께서도 지금 사실은 공개적으로 나서서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사실은 이제 방향을 잡고 계신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선출된 후보가 단일화에서 승리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마 그런 말을 했었을 거라고 좀 믿고 싶어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크게 시비는 걸지 않겠습니다만 예. 그렇지만 정말 우리 당의 후보로 단일화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정대철 회장에게 이 한덕수 총리 만날 때 전화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당 후보로 뛰고 있는 이 경선에서 우리 당 후보로 뛰고 있는 분들에게 좀 더 힘내라. 좀 더 열심히 하자. 예. 우리 당에서 후보가 되신 분이 다른 바깥에 있는 모든 가능한 협력할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 모아서 우리 당이 주도해서 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낫지. 한덕수 총리가 이제 출마 결심을 하고 정대철 회장 만나러 가는데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시기적으로나 저는 맥락적으로는 그 좀 그건 해당 행위 아닙니까? 해당 행위. 당대표인데 지금 경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외부에서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서 영입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게임의 룰을 흐트러뜨리는 거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뭡니까 그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노예 근성입니다. 아 노예 근성이다. 아니 우리 국민의힘이 참 비극적인 게 스스로 대통령 후보를 양성하지 못하니까 자꾸 용병을 외부에서 내려오고. 예. 뭐 반기문 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윤석열 맞아요. 이번에 또 한덕수 이렇게 되면은 이 정당이 주인이 되지 정당이 주인 아닙니까 그죠? 정당 정치에서는 당원이 정당 주인이고. 예. 대통령도 정당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예. 정당이 정한 정책을 수행하는 거지. 예. 그래서 저번번 주일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전당대회로서의 기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전당대회.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 내놓을 정책 가장 중요한 거 적어도 5개, 6개 정도는 어디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번에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5월 3일. 예. 그 준비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하. 예. 그럼 이게 정당이 아닙니다. 붕당입니다. 붕당. 붕당. 아하. 조선조 당파 싸움이 심해지다가 나중에는 그걸 붕당이라고 그러거든요. 붕당 정치. 아, 그건 이제 역사. 패거리라고 그래요. 패거리. 아니 심한 말이 아니라 패거리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사실 근데 그걸 그 부끄러움 없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전 총장을 이준석 대표 시절에 예. 이준석 대표 휴가 갔을 때 그러니까 갑자기 영입했죠. 영입되냐고 예. 바로 발표 본인이 옆에 세우고 발표했고
당시 비살 들어보면 당시 윤석열 후보는 윤석 대표랑 같이 쓰고 싶지 않아갖고 막 그냥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저기 마지막에는 이제 네. 선대본부장으로서 사실은 그 선거를 총지휘했었죠. 예, 박영세 지난 당선인장이. 대선에서.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영입을 해야 된다고 이분이 이제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한대행이 출마하면 단일화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냐 이 부분 얘기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건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 당의 후보로 공식 선출된 사람이 주도하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어찌됐든 한덕수 총리도 음.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음. 정말 이 사퇴를 하고 혈혈단신 뛰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의 후보로 선출된 분이 그게 한동훈일 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이분이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단일화를 뜻이 같이 할 수 있게 있으면 하자라고 합의를 하면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시기와 절차를 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될지 또 우리 당에 공식적으로 선출된 그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할지 그건 이제 민심의 향방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 조 대표님은? 김문수 후보가 최종 승리자가 되면은 예. 아마 단일화가 될 거예요. 아, 단일화 되면서 한덕수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에게 굉장히 신뢰가 되는 말씀이긴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원하시는 분이 또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이기도 해가지고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한동훈 후보의 승리는 예. 뭐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만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그 세가 워낙 커가지고 예. 한덕수 후보가 버티지 못할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흡수되든지 아하. 막 형식적인 어떤 단일화를 통해서 한동훈으로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되면 예. 여론조사 문항이 어떻게 만들어지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국민의힘 경선에 최종 후보로 선정된 한동훈 후보와 예. 무소속인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 누구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한동훈 후보가 되겠죠. 예, 만약에 그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하신 분이 되게 되면. 그래서 아마도 그 어떻게 질문을 할 문항. 것이냐, 문항을 어떻게 짤 거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문항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이제 논란이 될 거고 예. 그다음에 예전부터 많이 이제 문항 싸움 했던 게 경쟁력으로 물어볼 것인가 적합도로 물어볼 것인가 아, 이게 후보마다 단어. 굉장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과의 가상 대결을 전제로 한 경쟁력 누가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누가 경쟁력이 있는 후보입니까라고 아. 물어볼 것인지 예. 아니면 누가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볼 건지 아하. 경쟁력과 적합도에 따라서 사실은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우리 당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예. 만약 단일화를 할 때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때는 모든 국민에게 다 열어서 왜냐하면 이건 본선을 대비해서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사람을 뽑는 거니까 예. 역선택 방지 조항 굳이 들 필요가 또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아, 국민의힘의 지지자시냐 뭐 이거 그렇지. 묻지 않고. 묻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아. 어떤 사람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거 가지고 룰 미팅하는데도 아마 며칠 걸릴 거예요. 아, 일주일 안에 해야 될 텐데. 저는 조 대표님. 국민의힘 투표권을 가진 당원이 한 72만 명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예. 전 숫자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그 전신 합치면은 그래도 좋은 대통령들을 만들어낸 역사가 있잖아요. 네. 역사와 전통이 있고 한국의 보수 세력은 지난 77년 동안 나라를 세운 이후에 위대한 문명 건설 세력 아닙니까? 예. 그걸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예.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네,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덕수라는 분을 뭐 영입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굳이 대통령 후보를 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자존심 상한다. 당원의 자존심. 아니 모든 조직은 결국은 주체성과 자존심인데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른 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도 이 정당이 역사에 남을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최근에 와서 아주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이분은 우리 김 교수보다 내가 더 한동훈 편을 들은 것 같은데 그건 뭐 내 소신대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승자가 돼야 국민의힘이 삽니다. 예, 그죠? 예. 안 그러면 나는 국민의힘 해체된다고 봐요. 예. 분당된다고 봐요. 자, 국민의 얘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제 89.77% 역대 최고 득표율을 하면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대선 후보로서의 첫 행보는 우클릭 행보였는데요.
한편 또 대법원이 이번 주 목요일에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또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대한 더욱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 보고 이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후보 수락 연설 장면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일단은 89.77% 압도적인 득표율. 정치권에서 통상 얘기하는 운칠기삼이 아닌 운구 기구다. 운도 9이고 기도 9이다.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자, 일단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변신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확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 대표님이 또 최근에 만나기도 하셔갖고 언론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자,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키워드가 대통합 같아요. 예. 대통합을 아주 근사하게 풀던데, 대통령이란 말은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큰 대자에 통합할 때 통합자.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예. 대통령 할 때 령은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 아하. 그러니까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다. 근데 저하고 만났을 때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보수 진보 이런 개념으로 지금 가를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사회가 달라졌고, 특히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결국 헌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헌법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나누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예. 그리고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만은 대통령이 되면은 절대 보수 진보는 이야기하지 말고 헌법의 눈으로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럼 헌법에 지금 보수 진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헌법에는 딱 개인과 국민입니다. 예. 개인과 국민. 그러니까 헌법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대통합이 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사이 대통합이라는 걸 키워드로 해가지고 구체적 그 이벤트도 하고 실천도 하고, 특히 아주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진이 될 수 있는 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았던 이승만 예.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잖아요. 그거는 건국 대통령을 네. 자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꽤 있는 분이 가서 일종의 역사적 화해를 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걸 보고 뭐 쇼다, 뭐 연극한다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정치는 쇼고 연극 아닙니까? 그런데 이 쇼 연극도 자주 하고 열심히 하면은 실련을 하게 된다고요. 실천을 하게 된다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신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워낙 앞서가는 후보이고 지금 뭐 결승점에 거의 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제 마지막 남은 건 그 불안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표를 얻기 위한 저는 변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최근까지도 중도 보수라고 본인이 이야기했고 예.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할 정도로 우클릭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통합을 위해서 이 중도 쪽에 있는 분, 또 보수 쪽에 있는 분을 지금 영입하는 작업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묘소도 참배하고. 예. 그 현충원에 있는 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는요, 제 기억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됐을 때 거기를 참배한다고 그랬다가 당내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못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보는 거였는데. 네, 뜨거운 감자 같은 거였는데, 뭐 일극 체제니까 뭐 쉽게 갈 수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뭐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아하. 가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제 과감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의 그 변신이 과연 진짜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은 계속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 판단이 6월 3일 대선 때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이제 계속 지켜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기시감 있게 떠올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 날 내가 존경한다 하니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이제 이런 말 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변신에는 규제인데 그 변신 속에 과연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마지막까지 아마 끝없는 질문과 고민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 김국식 교수님은
아 변신이 진짜 변신이냐? 또 이제 우리 조갑재 대표님은 그래도 이 쇼도 변신도 계속하면 그게 실현한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일단 뭐 이재명 후보의 변화는 어느 정도 정말 진정성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자 일단 선대위가 내일 출범을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라고 하는데 조갑재 대표님과 정규재 전 주필과 회동을 한 데 이어서 윤여준 전 장관이 상임 선대위원장, 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영입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유승민 전 의원까지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고사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선대위 구성과 면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딱 인상적인 분은 안 계시던데.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 보수의 책사라고 하시는 분은 예. 항상 언론에 의해서 많이 거론되셨던 언론이 만든 분인데 책사입니까? 난 그분이 만들어낸 정권과 대통령이 있는지 아,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렇군요. 책사라 하려면 최소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수는 그렇죠. 돼야죠. 킹메이커라고 붙일 수 있는 그 분은 유일한 분은 김종인 전 전 비대위원장보다. 비대위원장이죠. 예. 아하, 그렇군요. 좀 인상적이지 않다. 지금 막 이제 여기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닥치고 영입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닥치고 영입이다. 그럼요. 특히나 이제 대세론이 굳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예. 우리 정치판에는 저나 우리 조갑재 대표님처럼 정말 자신의 신념과 신조에 따라서 올곧게 가는 분도 있지만 가치를 끝까지 지키는 분도 그런 있고. 분도 있지만 그냥 뭐 어제 한 말 잊고 오늘 바로 바꾸는 사람도 많고요. 아. 되는 쪽에 붙는 사람 많고요. 뭐 옛날부터 유명한 말이 있습니까? 너 어느 당을 지지해? 그러면 나는 이긴 되는 당 쪽, 이긴 자. 당을 지지한다. 예, 예,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닥치고 영입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선거는 그 단기간에 속성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호소하는 건데 선거를 뛰면서 이 어마어마하게 큰 메머드 선대위의 선대위원장, 명예선대위원장, 뭐 본부장 무슨 위원장 백날 해보세요. 그분들 선거 기간 내내 후보랑 만날 시간 별로 없어요. 후보는요 여전히 성남에서 같이 봤던 김현지 보좌관, 성남에서 같이 봤던 정진상이 예. 이런 사람들하고 매 쏙닥쏙닥 합니다. 두고 보세요. 예. 선거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재명 후보 중에 굉장히 많은 분이 있긴 한 것 같긴 한데 일단 김근식 교수님의 해석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 이번 주 목요일 5월 1일 오후 3시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이게 대법원이 최근에 2번 심리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거야 했는데 진짜 서둘렀어요. 그래서 이번 주 5월 1일 날 대법원의 판단이 있는데 조 대표님,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거 예측이 좀 약간 무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건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렇게 서두르는 거는 예.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그래서 이걸 선거 기간을 넘겨버리면은 네. 왜 그때 안 했냐? 그 뒤에 무슨 선거가 나오든지 왜 그때 안 했느냐고 아. 시비가 걸릴 거니까 예, 그 전에 깔끔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예, 예. 근데 이게 만약 세 가지 선택 중에서 가능성은 없는 거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없고, 그죠? 예. 그다음에 파기환송 아니면은 기각. 상고기각인데 예. 이 파기환송을 하려면은 법리 논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이거 몇 번 만나고는 안 될 거예요. 12명의 대법관들이. 예, 그러니까 빨리 한다는 것은 저는 상고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상고 기각 가능성이 높다. 그냥 빨리 했잖아요. 빨리 빨리 했죠. 했다는 것은 결론이 빨리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예. 가장 빠른 결론은 상고기각입니다. 예. 거기엔 별다른 이유를 쓸 필요 없거든요. 사실 이제 추미애 전 장관도 조금 전 방송에서는 이제 2심 판단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를 선고할 때 6개월 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단을 인용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용한 것을 대법원 판사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빨리 판단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구식 교수님. 저도 파기자판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당시에 탄핵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과 그 광장에 있는 분들이 희망회로 돌린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자판기가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자판기. 저도 파기환송은 처음 많이 들어봤지만 파기환송 많이 들었지만 파기자판. 파기자판이라는 야, 어디 그러니까 형법에 들어가서 보지도 않은 문구 하나 꺼내가지고 여러분 주진우 파기자판 의원이 됩니다. 얘기했는데. 뭐 주진우는 제가 그래도 그렇게 그런 분은 아닌데 아, 이제 예. 그만큼 또 그 민심에 이제
추종하는 이건 예. 이제 제가 볼 때 희망 고문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그건 음. 가능성이 거의 제로고. 제로다. 파기환송 아니면 무죄인데, 아니 무죄 확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환송이 되더라도요. 예.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선거일까지의 그 후보자로서의 그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 그냥 환송이 돼도 고등법에 다시 내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시 절차를 밟아서 다시 결론을 내서 올라오려면 또 몇 개월이 걸려요. 아. 선거는 끝나요. 예.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파기환송이 돼도.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이대로 가는 거예요. 다만 파기환송이 되면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하. 아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아. 사실상은 선거에 나갈 수 없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인데 지금 억지로 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6월 3일 날 대선 때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긴 하죠. 유권자들에게. 예, 그 정도 효과이지 뭐 이걸로 해서 뭐 이재명을 뭐 잡아넣겠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제가 하나 본 포인트는 뭐냐면 예. 법조인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예. 왜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걸 서둘러서 했을까? 예. 만약에 상고를 기각하더라도 이건 무죄를 확정해 주는 건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6월 3일 대선이 지난 뒤에도 이 재판과 관련돼서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안 끝냈냐? 예. 헌법 84조 문제. 그렇죠. 헌법 예. 84조 문제가 당연히 예. 있고 대통령이 만약 이재명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걸 미리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정리를 클리어하게 해주겠다는 건데 이 이야기에 좀 숨어 있는 의도는 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자기가 유권해서 할 수는 없지만 이 상고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대통령이 돼도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 된다. 라고 하는 걸 저는 암시하는 게 아닌가. 아. 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중단된다고 한다면 이걸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그게 거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굳이 1심, 2심까지 나와 있는 가장 앞서 있는 재판을 요 선거법 재판을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정리를 해준다는 것은 대통령이 당선돼도 재판은 지속된다는 것을 대법원이 좀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의 입장이 또 예, 5월 1일 날 예. 나올지 봐면 될 거. 조 대표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그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유권 해석이니까 예, 예. 대부분이 거기까지 건드려서 말은 못하죠. 또 다른 예. 저 논쟁을 만들지 만들지 못하죠. 않을 예. 거라고 보고 어쨌든 선거 전에 정리하려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파기환송을 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되죠. 아니죠. 안 더 되죠.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이 고심 끝에 판결문으로 보여주는 거죠, 뭐. 그래요. 자, 다만 하나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예. 이게 계속 지금 논쟁점이 되는 게 선거법상의 그 허위사실 유포죄를 어느 정도 선에서 처벌하느냐 하는 이 법률 해석이 사건마다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하나 네. 설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 대법원의 결정문을 통해서. 전원 합의체의 판단 5월 1일 오후 3시인데 또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더 락커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생방송으로 두 분이 함께해 주셨어요.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